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여러분들 10%도 안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부채 비율이 15% 아래면 무차익 구조다. 부채가 있지만 없는 거나 다름없다. 재무 구조가 매우 안정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15% 아래에 있는 부채 비율 기업들은 가산점을 줘도 된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나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올라가다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실 뭐 소폭 올라간 거 아니냐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좀 갭으로 올리다가 떨어뜨리니까 조금 시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다. 이제 좀 약세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장기적으로는 계속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번 좀 흔들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2월에서 한 3월 정도는 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꽤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살짝 조정 나오는 듯 하더니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엄청나게 강력한 시장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는, 시장이 장기적으로 좋을 건데 한 번 정도 그래도 쉬었다 갈 포인트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쉬어갈지, 그냥 안 쉬고 이대로 정말 연말까지 계속 오르기만 할 건지, 여기에 대해 좀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이랑 이란이랑 이제 국제적으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핵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정말 이제 군사적 충돌이 나올 가능성도 시장에서 조금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살짝 위축되었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 안에서 불경기 모멘텀이 강해지게 되면 사실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좋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와, 경기가 이 정도면 너무 안 좋은데? 라고 하면서 시장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은 경기보다는 금리 사이클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엔 장기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겠지만, 중간중간 경기가 안 좋다라는 모멘텀으로 흔들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흔들기가 중간중간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는 하지 않되, 항상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은 변하지 않았으니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전망을 기저에 깔고 투자를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상승론자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되, 어떠한 리스크가 있으니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매를 하면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기준금리가 다시 피벗이 되면서 인상기조로 넘어가게 된다, 물가가 심각하다, 이렇게 되면 뭐 그때부터는 이제 좀 투심을 좀 줄여가면서, 투심이 이제 약해질 거니까 뭐 현금 비중을 늘리고 주식에서 좀 투자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는 언제든지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과정 안에서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또 발표된 지표들을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지표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혹시라도 증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기회를 잡아볼 만한 섹터와 종목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미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새롭게 종목을 담기가 좀 부담스러운 시장인 요즘인데, 아직까지 좀 실적 전망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간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만한 모멘텀은 바로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몇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뭐 관세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세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셧다운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세 역풍이 이제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이 1.4%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잘 나갈 때도, 다른 나라들이 힘들 때도 혼자 독보적으로 잘 나가고 있었던 정말 탄탄한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장가도 달리던 미국 경제가 휘청이기 시작했고, 백악관 이제 5% 성장 자신하더니 이제 무역수지 적자에다가 성장률이 이제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장 정부 셧다운도 좀 여파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따 같이 보여드리겠지만 12월 PC도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전년 대비 2.9% 상승하면서 물가 역시도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좋아지는 이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진짜 골디락스 같은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년도 수치를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 성장률은 굉장히 이제 위축이 돼 버렸고 1%대 초중반 지금 성장이 나와 버린 거니까 정말 어마무시하게 성장이 꺾인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는 이제 2.9%가 나와 버리고 이러다 보니 이거 뭐야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를 보시게 되면 원래는 반대로 가야 좋은 상황인데 지금 안 좋은 상황만 다 겹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솔직히 물가가 여기에서 지금 유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잠깐 튈 수는 있어도 이게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튄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어찌됐건 지금 PC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2.7, 2.8, 2.9 계속 거의 지금 3% 근처까지 올라왔고 근데 이제 경제 성장은 확 죽어버렸고 이렇게 되다 보니 이러면 지금 사실상 지금 미국 경기가 별로 좋지가 않네. 근데 여기에서 더 심각한 거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야? 보다도 지금 경제 성장이 너무나도 위축이 됐다라는 게 좀 더 큰일 났다에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는 3% 오를 수도 있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경제 성장이 1%대라는 거는 이게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고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이 긴장감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번에 발표된 지표들을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지금 연준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5월 달에 이제 연준 의장이 교체되고 나서 기준금리 인하에 좀 속도를 낼 가능성 그리고 유동성이 더 풀릴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기준금리 인하를 부정하지 않았던 인물이고요. 케빈 호시도.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미국 작년 1월 지표는 아니긴 해요. 이제 작년 12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지표다 보니까 좀 더 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작년 12월 PCE 물가가 이제 전년 대비 2.9% 상승.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원물가 상승률도 3%로 반등했고 관세 여파로 지금 연준 2% 목표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이 연준에서는 한 2%대 정도를 이제 목표로 두고 있는데 이제 3%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상당히 좀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기사에도 나왔지만 미국 4분기 GDP는 1.4%라는 수치가 거의 쇼크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너무 낮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소비라든지 수출이 둔화됐고 미국 GDP의 3분의 2인 소비로 굴러가는 나라가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이 둔화되니 물가도 고착화된 상황 안에서 지금 성장하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셧다운이 마무리가 됐지만은 올해 이제 성장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작년 지표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 근원 PC도 작년 12월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낮아지는 목표치를 확인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성장 저물가가 돼야 되는데 저성장 고물가 조합이 나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려면 불경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성장, 거기다가 저물가가 조합이 갖춰지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지금 저성장 고물가라 이제 연준에서는 물가가 더 심각하냐 혹은 불경기, 저성장이 더 심각하냐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성장, 불경기를 살리는 게 더 급선무다라고 평가할 거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라는 거는 결국 이제 유가가 지금 크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과 그 이란의 갈등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애초에 기한도 타이트하게 줬어요. 결국 지금 현재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갈등은 평화를 위한 갈등이라고 봅니다. 핵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과정에서 서로 갈등이라든지 대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게 장기화될 것이다,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 제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단기간에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유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월달, 2월달 들어서면서 유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른 좀 상승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공급 충격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건강하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올라가지 않는 한 그냥 말 그대로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물가가 튀는 그런 일은 다소 좀 확률이 적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봤을 때는 결국에 우리가 이제 시장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있다. 장기적으로 유동성, 금리 인하를 기반으로 계속 성장 모멘텀을 기대해 보자. 물론 중간에 불경기 모멘텀이다, 뭐 미국 이란 간의 충돌이다 하면서 시장을 흔들 수도 있고, 뭐 급락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아예 리스크 없으니까 무시하고 막 풀베팅 들어가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손을 놓지 말고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또 진입하기가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지금부터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은 뭐가 있을지,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뭐 2차 전지라든지 제가 뭐 철강, 화학, 차화정 뭐 이런 쪽들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무슨 소리예요? 제약바이오 많이 올라갔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제약바이오 하나도 안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약바이오가 안 가진 않았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고 꽤나 잘 올라갔습니다. 다만 선택적으로 소수의 몇 개 종목만 집중되면서 올라갔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붐업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제약바이오가 일제히 모두 올라가는 그런 파동까지는 안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적으로 올라간 애들이 누가 있냐? 역시 플랫폼 기업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알테오젠, 긴 호흡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024년, 2025년 2년 동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굉장히 많이 올랐죠. ABL 바이오 마찬가지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도 그렇고요.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 ADC 기업들은 주가를 정말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얘네만 올렸나요? 아니죠.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죠. 누가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결국에 이제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펩트론 같은 종목들 주가를 정말 많이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펩트론이나 D&D 파마텍도 이 제약바이오 트렌드에 맞물리면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일반적인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안에서 또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피부 미용이 곁들여지면서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갔습니다. 휴젤, 파마리서치, 뭐 클래시스 그동안 정말 많이 올라갔죠. LNC바이오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요. 오늘 조금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뭐 워낙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많이 간 종목들 말고 안 올라간 종목들은 누가 있느냐? 근데 제약바이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찍히고 실적이 성장할 걸로 기대되는 종목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 좀 볼만한 애들이 누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뭐 ST팜 같은 기업들이 지금 그 CDMO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신고가 쓰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걸로 기대되는 종목이고, 이제 막 매물대 신고가를 돌파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신고가를 지지라인으로 받치면서 추가적인 도약이 쭉쭉쭉쭉 날아가지 않을까, 29년까지 성장 모멘텀을 달리면서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종목도 ST팜도 안 간 건 아니잖아요.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ST팜이 갔을 때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누가 있는가? 이제 바로 지주사인 동아소시홀딩스를 볼만합니다. 동아소시홀딩스 그룹에서 ST팜이나 동아ST나 이런 기업들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ST팜 실적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지금 이 동아소시홀딩스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아직 제대로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추이를 본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도 서서히 이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네. 거기에다가 주가는 아직 제대로 반응이 안 나오고 있네. 근데 ST팜 실적이 너무 좋아서 지금 지주사인 이런 종목들 앞으로 실적 전망이 좋아질 수 있겠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 27년 추정치를 우리가 본다라고 해도 현재 구간에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뭐 1600억대, 1170억대 이렇게 나올 걸로 기대되니까 PER 6배를 전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26년, 27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익 구조 자체도 훨씬 더 올라가게 될 텐데 이 정도 이제 낮은 PER이면 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또 노려볼 만하죠. 물론 별도로 가면 완전히 또 달라지지만 연결 기준으로 한번 도약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지주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볼 만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뭐 나름 이제 국민 주식 우량주기도 한데 지금 현재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반응을 안 하고 있고 앞으로 실적 전망은 좋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대웅제약이 그 중에 하나예요. 일단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 이익 회파를 본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수급도 좋지, 실적 전망도 좋지. 근데 주가는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20만 원 이제 돌파할랑 말랑 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상장일에 최고 영업이익과 최고 순이익을 모두 갱신할 걸로 기대되는 게 25년, 26년, 27년입니다. 근데 주가는 아직 그다지 많이 올라가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할 걸로 기대되는데 여기에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올라가고 PER이 뭐 한 9.98배면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대웅제약은 한번 집중해 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동국제약 같은 기업들 사실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봤을 때는 어때요? 예, 주가가 아직도 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계속 우상향할 걸로 전망되죠. 그래서 2028년까지 장기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상장일에 최고 영업이익 순이익을 모두 갱신할 걸로 기대되는데 주가는 전고점은커녕 지금 바닥에 처박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조만간 뛸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제약바이오 모멘텀이 불어온다라고 해도 어중이 떠중이 아무 종목이나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외국인들이 쓸어담고 있고 이익 전망이 좋고 그리고 이익 구조도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올라설 걸로 기대하고 있죠. PER도 한 10배를 전망하니까 사실 지금의 동국제약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이제 그 막 새살이 솔솔 마데카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동국제약 이제 어지간하면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제약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대웅제약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잘 없잖아요. 대부분 알고 계시지. 그래서 시가총액도 있고 무게감도 있고 실적도 잘 뽑아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차트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다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매매를 전개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대웅제약이라든지 동국제약은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뜨거운 열기에 이제 동참하기 시작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안 올라가다가 막 치고 간 종목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셀트리온이랑 한미약품이에요. 셀트리온이랑 한미약품도 제가 아주 예전부터 제약바이오 얘기할 때 뭐라 그랬죠? 이렇게 상장일에 최고 영업이익 순이익 갱신하면서 이렇게 장기 우상향을 영업이익과 순이익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4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박스권에 장기간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한미약품 거의 전고점까지 왔어요. 결국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애들은 막 40만 원 아래에서 움직이던 애가 벌써 이제 60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셀트리온도 댓글에 예전에 셀트리온 너무 안 간다고 막 댓글에 엄청 넘쳐났었는데 어때요? 셀트리온 이제는 상장일에 최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갱신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박스권에 갇혀있던 종목이 한 20만 원에서 10만 원, 12만 원 이 박스권 안에 갇혀있던 종목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24만 원까지 올라왔죠. 실제로 실적 타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약바이오가 안 간다 하지만 간다는 거예요. 지금 실적 괜찮은 애들은. 그래서 뭐야 실적도 괜찮고 시총도 있고 몸집도 어느 정도 되면서 무게감도 있고 안정감 있는 종목이면서 실적도 좋고 미래 실적 전망도 좋고 이익률도 올라가고 근데 주가는 아직 안 올라갔고 그랬던 애들이 한미약품 셀트리온이었는데 올라갔죠. 다음 타자로 누가 가고 있다?
예, 지금 현재 대웅제약과 동국제약 이런 애들이 막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애들, ST팜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동아소시오 이제 홀딩스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LNC 바이오가 지금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여기에서 좀 변동성을 주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킨 부스터 제품 리투오가 이 입소문을 통해서 없어서 못 파는 그런 단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품절 대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인데 그러다 보니 2029년까지 성장 모멘텀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근데 LNC 바이오까지만 알고 잘 모르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얘네 이제 LNC 바이오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예, 휴메딕스. 휴메딕스가 이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공동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리투오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얘는 이제 휴젤이랑 톡신도 경쟁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어때요? 얘는 안 가진 않았어요. 가긴 갔는데 제자리로 돌아왔죠. 보시면 2만 원에서 4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수년 동안 엄청 오랜 시간 일했는데 이익은 어때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매물대 돌파를 못 뚫고 있었어요. 계속 몇 년을 못 뚫었습니까? 2016년부터 25년까지 거의 뭐 9년 동안 지금 바닥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돌파했는데 작년에 다시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4만 원 부근에서 지지받고 있는데 충분히 4만 원 지지받고 다시 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익이 잘 찍히니까. 그래서 이익 구조가 좋아지니까. 이런 애들은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봐요. 예, 다시 조정이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익 전망은 어때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여러분들 10%도 안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부채 비율이 15% 아래면 무차익 구조다. 부채가 있지만 없는 거나 다름없다. 재무 구조가 매우 안정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15% 아래에 있는 부채 비율 기업들은 가산점을 줘도 된다. 얘는 가산점을 줘야 되는 플러스 가산점 줄 만한 종목입니다.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라. 영업이익률 이제 올라가면서 뭐 25.07, 그다음에 21.51, 뭐 3일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제 뭐 2024년 대비해서 이익 구조가 더 좋지는 않은데 이제 성장 모멘텀 자체가 이제 계속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다 보니 지금 현재 25%, 21% 이익 구조 대비해서 9.54배 PER이면 굉장히 싼 거거든요.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 있었으면 이게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조금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진 않아서 애매한데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주가가 다 조정이 나와버려 가지고 지금 주가 조정 나올 때 외국인들이 이제 담고 있는 이런 구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떨어질 때 외국인들이 쓸어 담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랑 이제 이익 구조를 생각해 보면 휴메딕스도 이제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제약바이오로만 보는 게 아니라 피부 미용이 연결된 기업들이 또 잘 가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기업들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뭐 솔직히 LNC 바이오는 예전부터 제가 언급을 드렸고 LNC 바이오 이거 뭐 한 1월, 12월, 뭐 11월 이때부터 언급드렸잖아요. 이미 한 차례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또 추가 급등 나왔습니다. 그죠? 한올바이오파마도 제가 이제 언제부터 얘기했죠? 이 훨씬 전부터 얘기했고 여기서도 얘기했는데 떨어졌지만 어때요? 다시 올라왔고 또 급등 나왔죠. 결국엔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HK노엔도 안 간다 하는데 어때요? 스멀스멀 차트가 어떻습니까? 계속 밀어 올리고 있죠. 녹십자? 예, 마찬가지. 지금 뭐 강력하게 슈팅이 나오진 않았지만 쫙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예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이익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HK노엔도 영업이익 순위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는 아직 제대로 안 올라갔었고 녹십자도 그렇고 한올바이오파마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제 모멘텀 자체가 괜찮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익 포텐셜도 실제로 나오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아직 급등은 안 나왔지만 이익 캐파가 계속 오르고 있죠. 셀트리온, 한미약품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기서 아직 안 올라간 애가 또 누가 있냐면 유한양행. 근데 솔직히 이 유한양행은 안 올라갔다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24년도에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올라갔는데 아니 얘는 더 가야지. 아니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 올랐다가 조정 주고 이렇게 깨꼬닥하고 끝난다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횡보하다가 한 번 더 쳐야죠. 이거는 이익이 내년까지도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계속 늘어날 건데 24년도에 이제 FDA 임상 통과했다라는 그 이슈로 한 번 올리고 그 다음에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는 너무 실망스럽죠. 그래서 10만 원에서 지금 12만 5천 원 사이에서 박스권 그리면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충분히 올해랑 내년에 실적 발표되면서 계속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익이 이렇게 나와주는데 하면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또 외국인들도 다시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의 이제 횡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주가를 들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렉라자 리브리반트 병역요법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 지금 항암제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항암제가 없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정도로 지금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아미반타막 같은 경우에도 SC 제형 FDA 승인 허가 기대감이 이제 나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로열티 매출 성장 기대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이전부터도 이제 말씀드렸던 렉라자 리브리반트 병역요법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점이고, 그리고 존슨앤존슨에서 렉라자 병용이 이제 매출 2,500억 원 달성했다라는 얘기가 벌써 작년 7월 달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유한양행과 다르게 이제 오스코텍은 또 주가를 나름 준수하게 또 가져갔잖아요. 물론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유한양행과 함께 지금 저평가되어 있진 않아요. PER 40배니까. 근데 영업이익률 47%, 순이익률 36% 감안하면 제약바이오 치고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스코텍의 이제 이런 렉라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도 그렇고, 이 유한양행의 실적 전망을 봤을 때도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PER 34배면 솔직히 제조업 기업들하고 비교해보면 이익구조 대비해서 너무 PER이 높은 거 아니냐 하겠지만, 제약바이오는 이제 무형의 가치, 이제 파이프라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프리미엄은 부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한양행이 주가가 안 올라간 선침해 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사실상 이제 유한양행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지금 휴메딕스라든지 그 다음에 대웅제약, 동국제약, 그리고 이제 동아소시홀딩스, HK노엔, 녹십자 이런 종목들은 아직 주가가 안 올라간 종목들, 충분히 기회가 많이 남아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투자를 전개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이 많이 살아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간다라고 답답해했었던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도 갔던 걸 보면 이러한 종목들도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고 그 기반에는 실적이 있다라는 점,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재무 구조, 이익 구조, 거기에다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고 있는지, 말 그대로 실적이 잘 찍히는지, 이게 결국에 최후의 보루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흔들릴 때, 증시가 흔들릴 때 결국 의지할 수 있는 건 믿을 건 실적밖에 없어요. 근데 제약바이오에서 너무 모멘텀만 보고 가시면 이게 사실 주가가 흔들릴 때 뭘 믿고 가야 될지 중심을 잡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결국 매수하는 기업들, 종목들 뒤에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은 결국 최대 이윤 추구가 목적이거든요. 이익을 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건 주식 투자에 지금 너무 옛날에 머물러 있는 투자 방식이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초보 투자자분들, 초반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정감을 쭉 포커스를 두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 지금 살만한 종목 많은데 기왕이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실적이 잘 찍히고 성장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라. 펩트론, D&D 파마텍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저도 더 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근데 리스크가 좀 더 크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시기를 바라겠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아무 종목이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계속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올라갔고 지금 새롭게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알려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드렸던 대웅제약이나 동국제약이나 동아소시홀딩스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녹십자나 이런 종목들 아직 안 갔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휴메딕스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녹십자는 예전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종목이니까, 새롭게 제가 지금 언급해드리는 게 동아소시홀딩스랑 휴메딕스, 그리고 대웅제약, 동국제약, 이 4개 주식은 제가 지금 새롭게 또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뭐 이거를 사세요 추천합니다 이건 아니지만 공부하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또 새롭게 발굴한 종목들 인사이트 공유하는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인사이트 그리고 기업 분석이나 그다음에 산업 분석 계속 공유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영상뿐만 아니라 장중에도 계속 브리핑이라든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거기 터치하거나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되고요. 뭐 비밀번호 입력해라, 개인정보 내라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다 무료로 운영하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이용하세요. 그래서 시황 분석이라든지 증권 정보, 투자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이제 자료집 같은 거, 리포트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검색식 같은 것도 올려놨으니까 다 무료로 다운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채널 홈에 여기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으니까 여기 통해서 들어오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아직 내가 구독을 누르지 않았거나 이제 막 방문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줄이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 한 줄이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 분위기 좋을 때 긴장하고 투자하시고 항상 좋을 거라는 생각보다 하락도 염두에 두는 리스크 관리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에 올해까지는 장기적으로 증시는 좋을 것이다 라는 거, 금리 인하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거,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명심하면서 투자는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장인이었습니다.